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입니다. 자, 이 작품은 고1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에도 실려있는 작품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6강의 주제가 사별이잖아요. 자, 사별이라는 것은 죽어서 이별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들이 죽어서 그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유리창인데, 자, 이 유리창이라는 소재는 조금 독특한 소재입니다. 자, 유리라는 것은, 자, 이렇게 유리, 자, 화자가 유리창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유리창 안은 이승, 밖은 저승이라고 봤을 때 저승의 아들을 손을 뻗어서 막 이렇게 만지고 싶은데 유리창이 막고 있으니까 첫 번째 유리창의 의미는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 이 유리라는 것은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이 보이기 때문에 아들을 볼 수 있는 연결의 의미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는 밖의 아들과의 단절로 인해서 어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리창을 통해서 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움과 황홀한 정서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작품으로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서서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어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자, 여기서 유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절과 연결의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이구나. 됐죠? 자, 그런데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대요. 자, 찬 것은 촉각. 자, 촉각적인, 감각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슬픈 것은 뭐야? 슬프다라는 것은 감정이란 말이지, 감정. 즉, 정서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시어를 결합해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 이런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고 슬픈 것이 뭘까? 지금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유리창 앞에서 멍하니 서가지고 열없이, 자, 열이 없다, 열없다라는 것은 멍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상실감의 정서가 나타나죠. 멍하니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숨 쉴 때마다 여기 뭐가 서리겠어? 뭐가 서리겠냐? 그쵸? 입김이 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고 슬픈 것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입김을 의미하고 그 밑에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라는 것은 입김이 번졌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즉, 여기 나오는 차고 슬픈 것, 그리고 입김, 그리고 언날개라는 것은 무엇을 형상화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아이를 형상화한 것이구나. 유리창에 서린 입김을 통해서 죽은 아이의 형상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여기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쵸? 죽은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아들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그쵸?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이 부분에서도 그 입김이 번지고 사그라드는 모습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새까만 밤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유리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세계, 그쵸? 저승, 즉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밀려와 부딪히고의 반복을 통해서 역시 아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죽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시적 화자는 지금 밖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쵸? 별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보고 있고 또 보고 싶은 대상은 여기서 뭐야?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것은 역시 무엇을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죽은 아이, 자신의 아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물 먹은 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네, 화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눈물이겠죠. 그리고 반짝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죽은 아이와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떤 노력, 화자의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여기서 외롭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지. 부정적인 정서죠. 그런데 황홀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황홀하다라는 것은 플러스 정서란 말이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건 무슨 표현 방법? 그쵸? 역설법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동시에 여기서도 감정의 대위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그러면 왜 외롭고 황홀할까? 자,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롭고 그리운데 이 유리창을 통해서 이 유리창 앞에 서가지고 이 입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쵸? 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목을 떠올려 보면 이 유리라는 소재의 이중적인 속성 때문에 어떤 감정? 역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9행과 10행으로 넘어가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여기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 아마도 폐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는 무엇처럼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해서 이 산새 누구겠어요? 산새처럼, 너는 산새처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산새는 당연히 죽은 아이가 되겠죠.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산새도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행을 보시게 되면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는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품은 유리창의 이중적인 어떤 속성을 통해서 작품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단절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절이지만, 연결의 의미도 있구나. 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가, 표출하고 있는가를 보면, 일단 1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행까지 보면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10행에서는 라는 감탄사, 그리고 날아갔구나 이런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영탄법, 즉 영탄적인 어조가 드러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작품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만 마지막 10행에서는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구나. 요 정도 작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핵심 정리와 이해와 감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회화적이다. 그리고 감각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제재는 어린 자식의 죽음, 그리고 주제는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는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행에서는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의 모순어법을 구사하여 시의 함축성을 높인다 라고 했는데, 자, 모순어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모순형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역설법이 바로 이 모순어법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통해서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다음 이해와 감상으로 가서는 의미줄을 조금 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 시는 어린 자식을 잃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절한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주제와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밑으로 네 줄 내려가서 또한 다음부터 보시면 자, 또한 슬픈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감정의 대위법과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 자,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지막 행에서는 영탄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밑에 이 유리창이라는 소재에 어떤 이중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유리창은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절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시적 화자가 유리창 앞에 서가지고, 숨을 쉴 때 입김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은 자식과 어떤 만남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자,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하관과 초혼 두 가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